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 후보 측에 연일 짝짓기를 하자고 체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안철수 후보 측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모바일 경선이 여론조사보다 장점이 있다며 속셈이 뻔히 보이는 짝짓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 측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겸손하지 못한 접근법은 안 된다며 불쾌해했습니다. 소위 단일화를 하자고 구걸해온 문재인 후보 측이 이제는 국민을 팔면서까지 단일화 압박을 하자 그동안 걸핏하면 국민을 팔던 안철수 후보 측은 짜증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티격태격과 신경전으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진영이 각기 국민을 자기 편인 양 들먹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문제 하나만 봐도 생각이 딴판인 두 후보 측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과 지향점이 많이 달라 보이는 두 후보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저 1위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야합이란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후보 측은 가치 연대를 한다고 하면서도 각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질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후보 측이 결국 가치 연대라는 그럴듯한 말만 앞세울 뿐인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4월 총선 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무조건 야합을 했고 그 때문에 속은 국민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민도 큰 피해를 봤듯 이번에도 2위, 3위 후보끼리 무조건 합쳐서 국민이 또 속든 말든 일단 권력을 잡아서 나눠먹고 보자는 탐욕과 술책에서 가치 연대니 연합정치니 하는 말이 나온 것임을 현명한 국민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집단이 11월 한 달 동안 야합의 검은 속셈을 가리기 위해 이벤트도 하고 쇼도 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릴 작정인 것 같은데 국민은 그런 기만 전술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 대목 다시 할게요. 이런 두 집단이 11월 한 달 동안 야합의 검은 속셈을 가리기 위해 이벤트도 하고 쇼도 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릴 작정인 것 같은데 국민이 그런 기만 전술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정치가 장난이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국민 기만적 야합이야말로 정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후보 측은 그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진행해온 단일화 논란이 이미 야합으로 비치고 있고 그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합이 성공하더라도 처음에는 세력 간 권력 나누었기로 시작해 권력 싸움, 권력 갈등으로 번지고 그것은 결국 국정 혼란과 국정 파탄을 일으켜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현명한 우리 국민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두 후보 측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후보의 야합이 성공하더라도 그 파괴력이나 효과가 그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잇따라 나오는 이유는 두 후보가 추구하는 야합의 본질과 과거에 있었던 야합의 파탄적 귀결을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은 여론조사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후보 간 야합이 이루어지더라도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2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경우 민주당 간판을 달아서는 안 되며 무소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4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안 후보에게 야합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이탈률이 34%,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이탈률이 24%가 될 것이라는 분석은 두 후보의 야합이 패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은 이런 점을 무심코 넘기지 않을 것이고 야합을 위한 국민 기만적 정치 장난을 냉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민간인을 동수로 추천해 구성한 국회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근현이라고 쌍욕을 한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1일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바탕으로 이종걸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나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으로 국회의원 품격을 떨어뜨려 국회 윤리광령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윤리심사자문위의 판정을 받은 이종걸 최고위원을 비호하기 위해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윤리특위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정치 장난을 치면 이종걸 최고위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현명한 국민을 깔보는 꼼수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수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잘못은 시인하고 시정하는 게 정도일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나와 이종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용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종걸 최고위원도 당장은 큰 망신을 당하겠지만 일이 매듭지어졌기 때문에 징계 논의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 장난을 치면서 이종걸 최고위원을 무조건 비호하는 바람에 당도 욕을 먹고 이종걸 최고위원도 더 욕먹게 됐습니다. 최근 막말 퍼레이드로 큰 빈축을 샀던 민주당 김광진 의원도 무조건 감싸고 보는 그런 민주당인 만큼 그쪽에선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윤리특위엔 김광진 의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도둑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배재정 의원도 제소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원들도 비호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파행시킨 것 같은데 국민은 그런 민주당을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정권을 맡기면 같은 패거리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이런 못된 일이 반복될 경우 패거리 집단의 부정이 총체적으로 난무해 국민은 민주당 정권에서 또 한 번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